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용빈 회장. 해양컬링연맹 회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인수하면서 재계와 스포츠계를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빈 회장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된 상태. 직원들은 2개월째 11월, 12월 미국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회사 측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임금 체불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건설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김용빈 회장의 법인카드는 값비싼 명품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6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단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공사 현장 곳곳에는 다른 건설사 이름이 시공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제끼면 다 대우로 돼 있어요. 이걸 다 붙인 거예요, 새로. 원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70% 지분을 맡은 사업장이었습니다. 10월 달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 대우는 손을 띈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안 골조 공사도 중단돼 완공 일자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완공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완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주택 정비 사업 현장.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아예 멈췄습니다. 다른 현장 다 수더비 부의전 업자들이 받을 게 다 몇 억씩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다른 현장에다가 차업을 걸었다고 본사까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지금 뭐 그냥 벙어리 냉각심 아니고 상황이 된 거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법인카드는 수시로 막혔습니다. 현장 직원분들 이제 숙소나 이런 식대비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숙소에서 이제 쫓겨나거나 그리고 이제 본인 돈으로 이제 식비를 해결하거나. 법인카드가 막히자 사비를 내가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배비 낼 돈도 없었고 이제 법인카드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우편 보낼 때도 직원분들이 개인 사비로 보내고.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6월 달쯤 해가지고 자재대를 못 줘가지고 현장에 철근이 꼭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뭐 나쁜 소리도 하고. 회사를 떠났지만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퇴직금 좀 남아있죠. 1,300 정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억 단위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11월부터는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뭐 많이 밀린 사람들은 상무보 해갖고 3개월째 밀리고 있고 직원들은 2개월째 11월, 12월 미국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직원들은 체불 금액이 3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료도 못 내고 있고 세금도 밀려 있습니다. 세금 안 낸 거. 세금까지.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4대 보험이 다 밀려 있거든요. 2달치 이상요.
직원들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정차 개시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장님한테 그동안 탄원서도 몇 개 올리고. 회생 신청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해야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019년 1월 이 회사를 인수한 김용빈 회장과 현 경영진이 문제라는 겁니다. 50년이라는 회사가 단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게 망가진 회사거든요. 무능한 경영진으로서 이제 회사를 무너뜨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오피스텔로 돼 있는데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에요. 30평대 아파트 정도 넓이. 한 달 임대료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인 명의로 빌려 회사 경영진들이 사무실로 썼다는 곳. 혹시 모에 지금 뭐 따로 거주하시는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다른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사 온 며칠 얼마 전에 왔어요. 근처에는 명품점들이 즐비합니다. 구층 시사국이 입수한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고급 백화점과 명품점 방문 내역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12일 낮부터 법인카드 결제가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9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1,070만 원이 결제됩니다. 20분 뒤 194만 원, 5분 뒤 또 194만 원이 결제됩니다. 이어서 강남의 명품 골프 매장점에서 79만 원이 계산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이런 쇼핑으로 보세요. 이렇게 세트는 오. 요거 80, 요거 80. 3만 9천 원.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산 명품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김 회장 명의 법인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접대비로만 약 2억 1천만 원. 업무 추진비로는 약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회사 측은 김용빈 회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큰 건설회사들 중에서 그 정도 카드 쓰고 뭐 그런 비용 쓰는 데가 저희 이 대우조선 해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요 계산은 얼마 쓴 거예요? 여기는 캠퍼카드 한 1,000원 얼마? 700만 원.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는 5번을 방문해 법인카드로 총 1,500여만 원을 사용했고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서는 500만 원 가까이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5번을 결제한 고급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33만 원치를 한 9번 끊으시고 예, 보통 33만 원 남성이면 염색도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저희 남자분들 이 가격 가능해요. 1월 20날에 오신 적도 있고 저번 주에. 진짜요? 아, 그럼 되게 단골이시네요. 서울 강남의 유흥가. 여기서 290만 원 썼어요. 회장님의 법인카드는 휴일에도 밤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룸사롱 일로 넣으시게 아가씨들도 오더라고요. 회사 측은 김용빈 회장은 유흥주점을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카드 쓰고 접대하고 그러다 있는데 아버지가 카드 쓰고 접대한 이유가 공사 따보려고 했다는 걸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되는 상태인데 회장님의 법인카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직원들은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지금 경영진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김 회장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팀과 함께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월 4일 개회식에는 선수단과 함께 입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날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가 또 사용됩니다.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카드로 베이징 선물 가게에서 200만 원이 결제됩니다. 김 회장은 14일에는 팀킴이랑 일본의 경기를 직관하기까지 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국내 골프장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 기자 이게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 법인카드를 중국에서도 쓰고 한국에서도 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회사 측에서는 김 회장 가족이나 아니면 회사 외부 인사가 사용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이제 경영 활동을 위해서 회사 임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도 그렇고 국내 골프장에서 쓴 법인카드 내용도 그렇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다 회사를 위한 일이다, 경영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회사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저희가 회사 재무 상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5년 전 100억이 넘던 영업이익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2019년에 한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좀 타다가 지난해에는 결국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악화의 원인이 건설 경기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사업 따오겠다, 수주 따오겠다 하면서 법인카드 쓴 내용은 많은데 사정은 안 좋다. 뭐 건설 경기가 최근 좀 안 좋아지긴 했죠. 지난해부터 좀 안 좋아지긴 했죠.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 좀 돈이 말라서 건설 경기가 좀 나빠졌다 이런 게 대체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난해 동안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건설 원가율 자체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 경영진은 오히려 회생 신청을 한 직원들이 임금 채무 금액을 부풀렸다면서 이들을 사기 회생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가 작년 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수익성이 아주 악화됐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건설 현장에 있어서 회생 신청은 그리고 회생 개시 결정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건설회사는 여러 금융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신청 제기 자체는 제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소송 그 채권 청구 금액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 측에선 오히려 회생 신청을 한 직원들에게 좀 탓을 돌리고 있는데 이 회생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신청한 그 회생 절차를 이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저희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는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이렇게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앞서 보신 그런 경영진의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사실 이 기업을 인수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직원들이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정현우 기자도 지금 회사에서 월급 안 준다, 임금 체불된다 이러면 취재할 맛 안 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돈 쓰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